자, 그럼 이어서 긴 곱셈을 빨리 하는 법인데요. 이거는 뭐 별다른 방법은 아니고 쪼개서 곱하는 겁니다. 쪼개서. 근데 활용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게 50단위는 굉장히 꽤 쓸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758 곱하기 51이다. 이걸 계산하는 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는 거죠. 758 곱하기 50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근데 얘도 곱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얘는 100을 곱하고 2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을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누면 2로 나누는 거 우리가 빠르단 말이죠. 3, 7, 9, 5,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3, 7, 9, 5, 0 뭐 이렇게 3, 7, 9, 0, 0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7, 5, 8을 더한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8,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빠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5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25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25. 25는 100을 곱하고 2로 두 번 나누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고. 자, 밑에 있는 거 845 곱하기 65는 얘는 845 곱하기 50 더하기 10 더하기 2 이렇게 할 수 있나요? 62는 그죠? 요건 얼마가 되죠? 100에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4, 2, 2, 5, 0 이렇게 되고 10을 더하면 8450이죠. 자, 2를 곱하면 2를 곱한 걸 계산하면 1690이죠.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좀 더 빠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줄 때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조심할 건 얘를 2로 나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70 같은 경우도 곱하기 70을 해라, 75를 해라 라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 25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50은 아까 마찬가지로 42, 250 그렇겠죠? 20은 여기다 16900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5니까 10에서 5로 나누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죠? 10%가 되겠죠? 42,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845 곱하기 85를 하려면 잘 안 되니까 얘는 845 곱하기 100-15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좀 더 빠르겠죠. 자, 그럼 얘도 100에서 10에서 5를 뺀 걸 해주면 되겠죠. 그럼 100 곱하면 84500, 10을 빼주면 8450, 그 다음에 빼기 5니까 반절이겠죠. 422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좀 더 곱한 것보다 빠르겠다라고 하는 게 쪼개서 계산하기 법입니다. 자, 그런데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자, 20 곱하기 19 같은 걸 해볼까요? 뺄셈을 활용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380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걸 이제 쪼개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20 곱하기 20-1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그럼 400에서 20을 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활용도가 높죠. 39 곱하기 19. 자, 이런 건 39 곱하기 20-1이니까 20에서 39를 곱하면 780 빼기 39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건 사실 t자 곱하기 하는 게 더 빨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t자로 곱하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런 건 암산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활용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방법이죠. 자, 밑에 이런 게 있죠. 곱하는 자릿수가 5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75 곱하기 15는 항상 얘를 2로 바꿔요. 양쪽에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72 곱하기 얼마가 되죠? 30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시 써보면 얘는 72 곱하기 30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좀 더 간단하니까 그렇겠죠. 자, 계산하면 요게 이렇게 되니까 1080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누니까 좀 더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25는 정말 좋습니다. 72 곱하기 25는 얘는 100을 곱하고 두 번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00을 붙이고 2로 두 번 나누는 거죠. 그럼 3600이고 한 번 더 나누면 18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기보다 그냥 00 붙이고 2로 두 번 나누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25나 50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다 00 붙이고 2로 나누거나 그 다음에 4로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4는 2로 두 번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39 곱하기 25 하면 좀 어려우니까 3900에서 2로 두 번 나누는 겁니다. 그럼 2, 1은 1 하면은 이게 2, 9, 18 이렇게 되겠죠. 또 나누면 8, 7,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975가 되죠. 975.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7 곱하기 35는 어떻게 하죠? 얘는 70을 계산하고 2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오차 범위를 검증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본다고 해볼게요. 147점이 이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47.2 곱하기 19.2를 하면 여기 값이 얼마냐면 참값이 2826.24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써놨으니까. 자, 여기 참값이라고 해요. 얘가 참값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빨리 계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계산하려면 150 곱하기 200 하면 되겠죠. 뭐. 그죠? 그럼 3000이 될 겁니다. 3000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럼 3000하고 얘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이걸 이제 빨리빨리 계산해내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차이가 얼마죠? 그냥 약 180 정도 차이 나죠?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면 요걸 3으로 보면 3이라고 가정하면 약 몇 퍼센트 정도 차이 나죠? 6%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3000에서 180은 6%라는 걸 어떻게 빨리 알았냐면 그냥 얘를 3000원 놓은 거죠. 180이니까 10%가 약 300이니까 얘가 6%구나 이렇게 그냥 안 거예요. 빨리. 야, 근데 6%보다는 더 크겠죠? 크지 않겠습니까? 나누는 값이 더 작아지니까. 원래는 2826으로 나눠야 되는데 요걸로 나눴으니까 좀 더 값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하고 얘의 오차 범위가 6%가 넘는 거예요, 현재. 잘했나요? 못했나요? 너무 못했죠. 너무 못했다. 왜냐? 이게 참값인데 얘하고의 오차 범위가 몇 퍼센트가 나야 돼? 2.5%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얘는 잘못한 거죠. 그럼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냐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얘도 올리고 곱하기인데 얘도 올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둘 다 올려버렸으니까 오른 것만큼 요 오차 범위가 커졌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한쪽은 높이면 한쪽은 낮춰야겠죠? 그렇겠죠?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낮춰야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편하게 해서 28로 한번, 이거 20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때 조심할 거는 양쪽에 높이고 낮추는 비율이 어떻게 돼? 똑같아야 되죠? 무슨 얘기냐? 자, 얘를 이렇게 높였으면 얘를 낮춰야겠죠?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로 낮춰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같은 비율로 낮춰야죠. 그죠? 같은 비율로 높이고 같은 비율로 낮춰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192에서 200은 얼마 정도의 퍼센트로 높인 건가요? 8 정도, 그러니까 192에서 약 8 정도가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19.2에서는 0.8 정도 올라간 거죠. 200으로 나누면 약 얼마 정도를 올린 거죠? 약 4% 정도 올린 거죠. 자, 요게 이제 잘 돼야 돼. 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빨리빨리 탁탁탁 나와야 요 자료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얼마를 곱해야 되냐? 150이 아니고 140 정도로 곱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춰야 되니까. 그러면 이 147.2에서 7.2를 낮춘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약 몇 퍼센트죠? 그냥 뭐 15로 잡고 150분의 7이라고 하면 그냥 놓는 거야.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범위만 맞으면 되니까. 그럼 2를 곱해보죠. 300분의 14가 되겠죠. 그럼 4.x%가 되겠죠. 그렇겠죠. 4.x%.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4.x%다. 자, 그러면 얘는 4% 올렸고 얘는 4%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죠. 그렇겠죠. 뭐 오차 범위가 뭐 좀 생기긴 하겠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곱해볼까요? 곱하면 2800이죠. 자, 그럼 2800하고 2826이야. 그럼 차이가 약 몇 퍼센트죠? 2826에서 26의 차이니까 약 1% 정도 차이 나죠. 10%가 280이니까 1%보다 좀 적게 나겠죠. 차이가. 그쵸? 그러니까 잘했나요? 굿. 베리 굿이죠. 그쵸? 그래서 곱셈을 할 때는 한쪽은 낮추고 한쪽은 높여요. 근데 어떤 걸로? 비율로. 같은 비율로 계산해 줘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은 무조건 분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얘가 100이고 얘가 10이야. 10%라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럼 여기다가 10%를 증가시키고 얘도 10%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얘는 11이 되고 얘는 11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하고 값이 같나요? 같죠? 아니 그쵸, 여기 10%고 얘도 10%야. 같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조심할 건 이 나누기는, 이게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은 분수로 표시한 거죠. 나눗셈은 요 분자와 분모를 같은 비율로 높이거나 같은 비율로 낮춰줘야겠죠. 정의를 할 때. 같은 비율로 높이고 같은 비율로 낮추면 어떻게 돼요? 같아집니다. 숫자가. 자, 그런데 곱셈은 아니야. 곱셈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계산 오차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10% 낮추고요. 얘를 10%를 올렸어. 그럼 값이 같아져야 되냐? 아닙니다. 틀려.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오차 범위가 생깁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0%를 내리고 얘는 플러스 20%를 하면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마이너스 4%의 오차 범위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증가율 계산식에서 알려드릴 건데, 중요하죠. 증가율 계산식도. 오차 범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고 내릴 때 아까 2.5%라고 했죠. 그러니까 10% 언더로 맞춰야 돼.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는 값을 양쪽을 똑같이 균형추로 맞춰서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때 10%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맞춰야 돼요. 근데 나눗셈은 어떻게 되죠? 상관없어요. 나눗셈은 뭐 100% 올려도 되고 뭐 10배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곱셈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림상 계산이라고 하는데, 어림상 계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비율로 조정할 때 10% 언더로 맞춰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왔다 갔다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오차 범위가 되게 크다, 정답들이. 그러면 뭐 대충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차 범위가 좁다. 그럼 디테일하게 계산해야 되니까 오차 범위를 이렇게 5%, 적어도 5%가 넘어가면 오차 범위가 확 커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5%, 그 다음에 10% 내외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곱셈의 어림산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얘를 곱할 때 이렇게 곱한 거죠. 얘를 150으로 바꿨어요. 얘를 50으로 바꿨어. 그럼 얘는 낮추고 얘는 높였죠. 얘는 낮추는 게 5%, 약 5% 정도 되겠죠. 약 5%를 어떻게 빨리 계산했느냐? 157분의 7.8이잖아요. 그냥 150 잡는 거죠. 뭐. 8 잡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럼 이게 2배 하면 300분의 16이니까 약 5%보다 좀 더 작겠죠. 왜냐면 많이 곱했으니까. 약 5%다. 이렇게 그냥 본 거예요. 마이너스 5%. 얘도 얼마가 되죠? 50에서 약 얼마가 돼? 1.7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3.4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빠르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1.43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볼게요. 얘는 오차 범위가 13.89고요. 얘는 10.6이니까 오차 범위가 얼마가 돼야 돼? 약 3.6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약간 더 줄어들었죠, 이 경우는. 왜냐면 이게 양쪽이 마이너스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조정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해 준다 라는 걸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나눗셈 비교다라고 했었죠. 베스트, 가장 중요. 그 다음이 곱셈 비교예요. 곱셈 비교도 정말 많이 나온다. 자, 그런데 나눗셈 비교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곱셈 비교는 딱 하나다. 뭐냐? 증가율 계산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25가 있고, 자, 125 곱하기 40이 있어요. 뭐 어느 쪽이 크죠?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신 지금 뭐야? 이쪽도 크고 이쪽도 크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 100 곱하기 50이 있어요. 이렇게 곱하는데 이쪽은 110이야. 근데 이쪽이 40이야. 이렇게 곱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쪽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이쪽으로 크죠. 그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커. 그럼 어떤 쪽이 큽니까? 비교할 때 증가율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증가한 쪽으로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로 얘한테 몇 퍼센트가 증가하죠? 10%죠? 100에서 10이니까 자, 100에서 10만큼 증가했으니까 10%가 증가했어요. 그럼 얘한테 얘로 몇이 얼마 정도 증가했죠? 40에서 10이 증가하니까 일단 20%가 넘죠. 왜냐면 10%가 4예요.
2배가 넘으니까 약 20%가 넘죠. 아까 그 20%가 넘는 게 중요하죠. 얘는 10%고 얘는 20%가 넘어. 그럼 증가한 쪽으로 커지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증가율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곱하면 이쪽이 큰 건 알 수 있는데 디테일한 값들을 모를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자료에서 비교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쪽이 크다는 걸 비교할 때는 증가율로 비교한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비타민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비타민이라고 쳐보면 됩니다. 그 네이버 같은 데 치시면 PDF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펜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사이트나 아니면 그 구글 플레이어 가셔가지고 구글 스토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 비타민이라고 쳐도 되고요. 뭐 엔트라고 치시면 아마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예를 보면 300에서 309로 9가 증가했으니까 3%죠. 얘는 50에서 51로 2%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정말 무한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잘 보면 5374에서 5415예요. 그럼 약 한 얼마 정도 되죠? 빼보면 41 정도가 됩니다. 그죠? 41에서 뭐 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약 11%가 안 되죠. 5300에서 41이니까 1% 정도 되는데 얘가 너무 커져요. 32에서 8이 증가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10%가 넘죠. 10%는 3점인데 압도적으로 증가했으니까 이쪽이 크다. 이거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보면 되게 잘 안 보이는데 증가율로 따지면 확실히 빨리 보이죠. 자, 얘로 증가하는 건 그냥 4,000에서 5,500만 증가해도 몇 %예요? 3, 40% 되잖아요. 근데 얘로 증가하는 건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압도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이쪽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를 잠깐 멈춰 놓으시고 풀어보는데 이건 사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고 앉아 있는데 절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단가가 있고 할인율이 있어요. 자, 가격 경쟁률이 가장 낮은 회사래. 그러니까 비싼 회사부터 찾으라는 거죠. 가격 경쟁률이 낮다는 건 비싼 회사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비싼 회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당 단가가 이거고 할인율이 이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얘가 1-0.0982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정가가 되는 거죠. 이제 판매가로 바뀌는 거죠. 할인 받으면 이게 판매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판매가가 가장 비싸다는 얘기는 비싼 걸 찾아야 되는데 이 값을 계산해서 이게 가장 큰 거를 찾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 가장 비싼 회사는 할인율이 가장 낮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비싸겠죠. 왜냐하면 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하지 말고 그냥 얘랑 곱하는 거예요. 어차피 1-가 되니까 1-얘 값이니까 이 값은 가장 비싸다는 건 뭐죠? 이게 가장 어떻게 되었죠? 낮아야 되겠죠. 낮아야 높아지니까. 그렇겠죠. 낮아야 높아지니까 이 값 중에서 가장 낮은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얘랑 곱하는 거야. 지금 그죠? 얘하고 곱해, 얘하고 곱해, 얘하고 곱해. 이렇게 곱할 거죠. 낮은 값을 찾을 때.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얘네들 값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죠. 많아봐야 뭐 10% 정도 차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한 15 정도 차이 나니까 약간 뭐 많아봐야 5%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간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압도적으로 크죠. 그죠? 여기 뭐 4배, 뭐 5배, 6배잖아요. 그러면 이 곱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어떤 게 가장 작을까요? 얘죠, 얘. 두 개 곱하면 이게 가장 작아. 이게 가장 비싸겠죠. 그렇겠죠? 곱셈 비교로 보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 얘가 가장 비싸죠. 그 다음에 뭐가 비싸요? 다음에 얘죠. 왜냐면 얘네들은 비슷하니까. 얘네들 차이가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비싼 거.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D. 그 다음에 C. 뭐 정도 되는데 여기면 정답이 나왔죠. 그렇죠?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곱셈 비교 문제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이나 응용술이나 이런 자원 관리를 봤을 때
뭔가 맨날 계산하려고 그래요. 계산하지 마세요. 무조건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이런 거 무조건 비교하기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이렇게 언제 합니까? 이거 1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정말 여러분들이 슈퍼 천재라면 얘를 계산해. 1 빼기 0.098을 합니다. 그럼 이게 0.90912가 되나요? 902가 되겠죠? 이거 곱해. 이걸 또 곱해. 이게 비교하고 앉아있는 거는 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 곧 곱셈 비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유효숫자 파악법이라고 나옵니다. 유효숫자 파악법. 자, 제 연봉이 이렇게 좋네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내년에 이렇게 올려준대. 미쳤다. 야, 이것도 이 회사에 내가 목숨을 바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K전자네요. 여기에 제가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를 받을까요? 어떻게 계산하죠? 얘에다가 얘를 곱하는 게 아니죠. 이게 상승하니까 1.534848을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곱해야 됩니다. 284. 자, 얘를 곱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곱하려고 봤더니 이걸 곱하면 뭐죠? 여러분들의 시험은 이미 끝나 있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곱하라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일단 끝자리를 살짝 보는 거예요. 악마구나. 원 미만의 4452이 뭐죠? 원 미만은 원보다 작은 값은 반올림이라 그겁니다. 4452이 반올림이에요. 그런데 악마야. 그래서 앞자리를 슬쩍 봅니다. 그랬더니 세 자리에서 갈리네. 그렇죠? 세 번째 자리에서 갈리죠. 그럼 내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세 번째 값만 찾아내면 어차피 같을 테니까 세 번째 값만 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얼마를 곱해야 정확하게 이 세 자리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죠. 그죠? 내가 도대체 이만큼을 곱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 자리만 곱하면 될까? 아니면 두 자리만 곱하면 될까? 아니면 다섯 자리를 다 곱해야 이 값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세 자리만 곱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뒤에서 뭔가 값이 계속 넘어와. 팍 넘어와가지고 앞에를 채워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유효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얘는 어디까지를 곱해줘야 이 세 번째 자리에 참값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1, 5, 3, 5 곱하기 2, 8, 4, 7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1.53 1.53 여기서 반올림을 했죠. 그래서 네 자리를 곱하고 얘도 뭐예요? 2, 8, 4, 7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네 자리를 곱했죠. 그러니까 네 자리하고 네 자리를 곱해줘야 이 참값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유효 숫자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읽어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유효 숫자 파악법은 뭐 활용도가 높진 않은데 자원관리 같은 데 많이 쓰여요. 자원관리하고 응용수리에 많이 쓰니까 특히 자원관리 많이 쓰니까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급 행정고시를 보는 분들이라든가 PSAT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해도 돼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NCS는 좀 활용도가 높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538, 4848이고요. 그 다음에 284, 720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첫 번째 자리, 이 둘 곱해요. 곱해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자리를 유효 숫자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참값, 이게 진짜 1인 1을 찾으려면 여기에 유효 숫자 두 개와 여기에 두 개를 곱해야 돼요. 두 개. 만약에 얘를 3개 곱하고 얘를 4개 곱하면 얘를 3개 곱하고 얘를 1개 곱하면 어떨까요? 여기 세 자리, 요거 한 자리 곱하면 그때는 한 자리가 됩니다. 자, 이걸 한 자리 곱하고 이걸 6자리 곱하면 이것도 한 자리가 됩니다. 즉 유효 숫자는 작은 쪽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이 작은 거냐 이쪽이 작은 거냐에 따라서 작은 쪽으로 유효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53하고 284를 곱하면 세 자리죠. 그럼 유효 숫자는 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자리고 네 자리를 곱하면 유효숫자는 4개입니다. 이거 7개, 이걸 4개를 곱해도 유효숫자는 4개예요. 그러니까 유효숫자는 첫 번째 작은 값을 따라간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자리를 유효숫자라고 하고요. 참값은 앞에 있는 건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는 바뀔 수가 있는 숫자야. 그런데 앞에 있는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바뀌잖아. 참값이라는 건 정확하게 계산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참값은 유효숫자 자릿수 마이너스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참값의 자릿수예요. 그래서 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참값을 몇 자리를 찾아야 돼요? 지금 세 자리를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4개가. 그래서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이 마지막에 있는 유효숫자는 반올림을 해주는 거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대에 나오는 건데 공대생들도 듣는 분들 있죠? 이게 무려 한두 시간짜리 강의예요. 이걸 제가 그냥 초압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고요.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나누기를 할 때 참값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러면 4자리 나누기 4자리는 해줘야 참값이 3자리가 나옵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아까 이 숫자에서 얘 숫자를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있는 두 자리하고 앞에 있는 한 자리를 곱하면 유효숫자가 2개하고 1개니까 뭐죠? 1개죠, 1개. 유효숫자가 1개예요. 그럼 참값은 뭐야? 없다는 거예요. 참값이 없어. 그러니까 유효한 숫자가 아예 없는 거예요. 참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자, 얘는 유효숫자를 3개, 2개를 곱했죠? 그럼 유효숫자가 2개가 됩니다. 2개니까 참값은 4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유효숫자 2개, 2개죠? 유효숫자는 2개예요. 참값은 하나입니다. 4만 참값이에요. 자, 얘는 유효숫자 3개, 유효숫자 3개를 곱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효숫자가 3개고 참값은 2개까지, 4, 3까지가 참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확한 값이라 보나 마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한 값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몇 자리에서 구별되는 경우인가를 보면은 일단 문제가 그거죠. 여기 보면 14, 43, 25, 58, 36 어디서 갈려요? 앞에 첫 번째 자리에서 갈리죠? 그쵸? 그럼 얼마 곱해야 돼? 28 곱하기 15를 하면 됩니다. 그럼 28 곱하기 15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첫 번째 자리를 찾으려면 그럼 2가 되고 40, 10, 그 다음에 08이 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42 땡땡땡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된 거죠. 이해 가셨죠? 여기 그럼 42 땡땡땡이잖아요. 앞에 자리가 4인 거야. 4만 같다는 거죠. 이 42 이거는 유효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 유효숫자고 참값이 4밖에 없는 거죠. 4인 요걸 찾는 거야. 왜 두 자릿수를 곱했죠? 그래야 참값은 한 자리가 되니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유효숫자 2개를 곱해야 참값이 하나가 나온다. 첫 번째 자리가 나오니까 그렇겠죠? 자, 얘를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됐죠? 얘는 첫 번째 자리는 다 똑같아. 두 번째 자리에서 갈리죠? 그쵸? 어디까지 곱해야 돼? 1, 2, 8, 4 곱하기 1, 5, 3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 두 자리인 참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자리가 여기서 갈리잖아요. 두 번째 자리에서 갈리니까 그렇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얘를 봤더니 이 값이 22, 25, 23, 26, 24죠. 몇 번째 자리에서 갈리죠? 두 번째 자리에서 갈리죠. 자, 그러니까 얼마가 곱해야 돼? 762 곱하기 315를 해야 됩니다. 반올림을 해서 요거는 762 곱하기 315를 해줘야 돼. 그래야 요 24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세 자리니까 유효숫자 세 자리니까 유효숫자는 세 자리고 참값은 두 자리다. 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좋은 문제인데 얘를 이제 나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걸 찾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어디서 갈리나요? 첫 번째 자리는 이렇게 갔고
두 번째 자리가 6일 때는 0하고 5고 7일 때는 0, 8, 2니까 두 번째 자리에서 갈리죠? 그렇겠죠? 두 번째 자리에서 갈리니까 100 나누기 얼마만 하면 돼? 세 자리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세 자리. 166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나누기 166을 해주면은 참값이 어디까지 찾을 수 있어? 두 개까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까지 찾아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덧셈, 뺄셈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수법이라고 해요. 근데 보수법은 보수라는 숫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방법인데 엄청 빠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덧셈, 뺄셈에서 많이 활용되니까 다음 시간에 보수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